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36회입니다. 36회. 점수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할 것 같은데요. 엄청 높은 점수로 수석 합격을 올해 했고요. 이름은 황혜준 이제 관세사님이시고,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단순히 뭐 그냥 한번 저런 사람이 저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확실하게 질문해서 풀고,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걸음 해주신 황혜준 관세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기로 합격하게 된 황혜준입니다. 아유, 좀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합격생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언젠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면서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총 4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는 그 시기별 공부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목별 공부법보다도 먼저 저만의 공부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만의 공부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기별 공부법. 이맘때쯤엔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정적이어가지고 제가 좀 떨리네요. 우선 공부법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게 칠판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3가지 공부법을 1차 때부터 이제 3동차까지 계속해서 했던 공부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제가 3스텝은 제가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공부법이에요. 네, 3스텝 공부법은 뭐냐면 오늘 할 분량을 들어가기 전에 3번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분량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오늘 할 게 뭔지,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시간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보시는 거죠. 끊어 읽기도 해보고 아니면 써보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하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책을 바로 덮는 게 아니라 다시 30분은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 장기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그 분량이 3번 정도 어쨌든 대충이라도 나눠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3스텝 공부법을 항상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복습이에요. 근데 다들 사실 누적 복습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2차 공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저도 1차 때는 누적 복습을 정말 모르는 부분도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2차 공부는 오늘 할 분량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누적 복습까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이거를 그냥 다시 눈에 익혀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누적 복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 할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늘 할 분량까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목차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회독에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회독수가 늘려가다 보면 그 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저절로 상기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많게는 수십 번, 아니 적게는 수십 번, 아니 많게는 수백 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누적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완전한 공부법이에요. 완전한 공부법은 제가 2년차 때까지는 하지 않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3동차 때 이제 저는 3동차로 이번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3동차 때 제가 이제 불합격 2년차 때 받고 나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었고 또 모의고사 등수도 항상 잘 나왔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합격을 받지?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보던 것만 보려고 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고 기출된 부분만 보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부분만 보려고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에선 등수가 잘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부분을 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완벽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이라도 정말 빠짐없이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끄적일 수 있게 완전한 공부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높은 점수로 받을 수 있게 된 어떤 이유도 아마 이런 완전한 공부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제가 계속해서 좀 그래도 제 나름대로 효과를 많이 봤던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왔고요. 다음으로는 시기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심화 강의 듣고 계신가요? 심화 강의 저도 5, 6월에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7, 8월은 이제 혼자 공부 복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심화 이론,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마스터 강의,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를 전체 수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FTA 커리큘럼을 저는 다 따른 거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기본 이론을 듣고 나는 이게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화 이론을 듣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해서 심화 강의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심화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본 이론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이런 내용이지? 1차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2차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심화 이론 들으면서 뭔가 진정한 2차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나 2차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약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깊게 이해하는 시간들이 심화 이론을 들으면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화 이론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대회환 7, 8월에 다 들으셨죠? 대회환은 일찍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1월, 12월부터는 아마 좀 마음이 촉박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번만 끝나면 1월에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인강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마스터 강의 때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회안을 조금 좀 정확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공부 시기가 아마 저는 7, 8월이나 늦어도 9월, 10월에는 꼭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못했지만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이 완전한 공부법을 12월까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 모의고사 그 준비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냥 사실 마음이 촉박하면 내가 보던 것만 보고 싶게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12월까지는 정말 책에 좀 작은 글씨라도 눈에 읽어보시는 걸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이게 처음만 되게 오래 걸리지 한 번 하고 눈에 익히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시간이 빨리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해서 3동차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 꼭 12월까지는 완전한 공부법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수강할 때는 저는 1월부터 2월까지는 8분의 1범위 그리고 3월은 4분의 1범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범위까지는 좀 더 따라갈 수 있었는데 2분의 1범위부터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범위 이후부터는 그냥 저는 한 달마다 회독수를 했었어요. 그냥 한 달 분량을 정해서 계획을 전 따로 세워서 모의고사랑 상관없이 그냥 그 저만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거는 저의 2년차 시기별 공부법이고 여기에 혹시 3동차생 분들이나 아니면 더 높은 연차생, 동차생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동차 때는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공부를 했었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사실 무역 실무가 꽈락이 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에 막 울고 진짜 나 막 인생 망했다. 나 어떻게 살지 이러고 하다가 10월 초에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관세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에 그 1차 패스클럽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그 패스클럽을 끊어서 저는 관세법과 무역령은 듣지 않았고요. 내국소비세법 회계안만 다시 인강으로 수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까지는 나머지 2차 과목을 계속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저는 2차 과목을 다시 들을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책으로 제가 더 완전하게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2차 과목을 수강은 하지 않았고요. 1월부터 2월까지는 문제풀이 과목을 4과목 다 수강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은 1차에서 관세법과 무역영어는 2차 무역실무와 관세법과 어쨌든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책으로 1차는 관세법과 무역영어를 객관식 책으로 풀고 이제 그 복습은 2차 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차도 가져갈 수 있게 공부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은 그냥 1차 기본이랑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는 1차 모의고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냥 제가 프린트해서 풀려고 했었고 그러고 5, 6월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FTA 학원에 수강을 해서 그렇게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진 않죠? 제가 막 설명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과목별 공부법인데요.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과목 중에? 다 맞아요. 다 어렵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다 어렵고 뭔가 하나라도 강점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게 제일 저는 그 기본 베이스로 공부했던 모든 과목에 적용을 했던 방법이고요. 과목별로 조금은 차이를 뒀었어서 그런 팁 같은 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은 저는 제갈연근 관세사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목차를 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목차를 한 2번 정도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차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볼 일도 없고 뭔가 이거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그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 투스텝 에서 이제 좀 꼼꼼하게 읽잖아요. 저는 눈으로 읽고 다시 한번 쓰는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 쓸 때 목차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 회독수가 좀 높아지면 이제 안 보고 써보는 거죠. 목차를. 이런 목차가 있었지? 이거였나? 빠뜨린 게 이거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했었고 그 목차를 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건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 저는 저절로 목차가 외워졌었거든요. 따로 보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쯤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이 법을 얼만큼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법 다 외워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만큼 두꺼운 글을 어떻게 다 외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 연도 관세법 점수가 84.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등수도 5등 안에 들었었고요. 근데 관세법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키워드라면 예를 들면 법 해석의 기준에서 키워드는 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 특성이잖아요. 그거를 우선 가져가고 12월까지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문장 전체를 읽다가 1월부터 6월까지 그 문장을 좀 넓혀가는 거예요. 키워드는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회독수를 늘리면서 키워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 법 해석의 기준, 한목 특성과 해당 조항의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이지 이건데 이거를 점점 문장으로 제가 넓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키워드가 빠질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채점 위원은 아니지만 키워드가 있어야 점수 배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우선은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법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개요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관세법에 파트별로 개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요를 보면 이번 파트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1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서론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론을 저는 개요 부분을 쓰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서론과 결론까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50점짜리가. 근데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가 나온 개요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으면 저는 조금 볼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요 부분들을 좀 외우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개요를 안 보시는 분들도 개요를 한 번쯤 아니면 계속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HS예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앞글자 따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앞글자 난 지금 땄다. 좀 꽤 많으시네요. 네, 저도 앞글자를 좀 늦게 땄어요. 한 11월, 12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를 약간 전문직이잖아요. 나는 앞글자 이런 거 말고 공감하시죠? 말고 난 이걸 이해하고 싶어. 품목 번호 보면 난 빨리 이렇게 말하고 싶고 뭔가 품목을 바로 외우고 싶고 이런 생각에 저는 진짜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뻑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도저히 안 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제 분명히 15류를 했는데 15류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11월부터 앞글자를 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글자 생각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약간 외계어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회독수를 높여가면 갈수록 이게 제 언어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막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15류 되소라 어울기 뭐 이런 식으로 84류 뭐 원 중증불발 뭐 이런 식으로 저 막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더라도 우선은 앞글자를 따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이건 절대 뭔가 안 외워진다 하면 그때 바꾸셔도 돼요. 한 글자 정도. 그 정도는 사실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 앞글자를 안 따신 분들은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HS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외를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제외 물품 계속 나왔거든요. 아시죠? 이번 연도도 제외 물품 96류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외 물품 저도 이렇게 외우기 어렵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이거 왜냐면 여기저기 끌어오잖아요. 하나의 류 제외인데.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저만의 좀 팁을 드리자면 관계된 류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가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제외 물품을 볼 때 이거지가 아니라 다른 류에 포함되는 살아있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생물인데 다른 류에 포함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어요. 뭐 13류가 추출물이잖아요. 그러면은 13류가 추출물이 이제 분류가 되지만 다른 류에서 봤던 추출물들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규칙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제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약간 어떤 식으로 적냐면, 이제 예를 들면 육부에 많이 나오는 제외에 있는 게 단일한 화합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뭐 단일한 화합물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그 관련된 이게 나오는 류를 써주는 거예요. 31류, 32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공부할 때 맞다. 이 단일한 화합물 제외 물품은 2류, 31류, 32류 이런 류에 나왔었지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회독을 할 때도 아니면 그게 문제에 나왔을 때도 맞다. 그래도 제외 물품에 단일한 화합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외 물품도 꼭 약간 좀 이런 방법을 써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점수를 획득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호가 예를 들면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0306 호가 그 3류에도 나오지만 다른 주규정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들을. 이 호가 어디에도 나오는지, 어디 류에도 좀 등장을 하는지, 어느 호, 뭐 제외에 등장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 옆에 조그만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게 퍼센트였나? 하여튼 여기 좀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에 이게 나오는 류를 적는 거예요. 이 0306 호긴 한데 이게 이건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뭐 98류 뭐 어디에 있다, 뭐 97류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 2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작게라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독을 하면서 그냥 보이는 거죠. 외우지 않아도 그냥 얘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97류에도 등장을 하네, 아니면 뭐 15류에도 등장을 하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관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귀찮으시더라도 12월까지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표에서 이 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광펜을 다른 색으로 칠해 놨었어요. 이 표에서는 뭐 노란색 형광펜, 이 부에서는 뭐 핑크색 형광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누적 복습을 항상 하잖아요. 그럼 누적 복습을 할 때 그 형광펜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1부는 이 표에서가 있네? 이런 식으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평가예요. 저 관세평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모의고사 1, 2월에도 가장 등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 됐던 과목이에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공부하지? 사례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강의 전까지는 그냥 회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처럼 읽어보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쓰면서 관세평가 등수가 확 올랐거든요. 1, 2월에는 분명 한 100등, 막 90등 과목 등수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한 10등 안에 막 들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관세평가 지금 아마 마스터 강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우선은 지금 기본서 색깔이 뭐죠? 기본서? 파란색. 파란색이 있고
협정 그 빨간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다 마스터 강의에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거는 마스터 자료에 그 근거 법령이나 협정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옮겨 적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사례들이나 새로 알게 된 사례들을 마스터 자료에 다 그 포스트잇으로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병수 관세사님 그 마스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거의 정확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저는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마스터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본서 보시면 근거 법령이 일단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네네. 그러면 저는 물론 기본서를 마스터 자료에 다 적어냈기 때문에 기본서를 볼 일이 없지만 우선은 기본서에 있는 근거 법령들을 다 적었어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거래 가격 그 제외에 그 30조 사망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간다 하면 우선 마스터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근거 법령들을 또박또박 다 적어보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외우려고. 그냥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마스터 자료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할 분량이 눈에 보여요. 왜냐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을 먼저 다 써보고 나서 이런 내용이구나 법이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다 보면은 협정도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사례들도 이 사례가 이런 법령이 쓰이는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 자료를 일단 단거나 하시는데 그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관련 근거 법령들을 뭐 꼭 적으시는 게 아니어도 한번 훑어보시기라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그 마스터 자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밑줄 친 부분들을 다 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순서를 정했어요. 예를 들면은 협정, 뭐 근거 법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냐면 하나의 사례나 하나의 그 파트에서도 여러 문장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그 문장들을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내가 50점짜리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적어야 할지 아니면 10점짜리에서는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번호를 매겼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50점만큼의 분량을 못 쓰니까 한 순서해서 한 1번에서 2번 정도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정하다 보면은 좀 더 중요한,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점수를 많이 저 혼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쓰게 되니까 저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마스터 자료의 그런 문장들도 좀 순서를 정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례를 여러 파트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 대리인이 포함된 거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해요. 이런 사례가. 근데 저는 이 사례를 볼 때 일단은 실질적인 구매자와 뭐 그 판매자 이 사람들 또 생각을 해보고 분배 목적 대행 수입인가 또 생각을 해보고 구매 수수료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나 10점짜리에도 그게 뭐 하나의 파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여러 파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에도 혹시 이 사례에 적용되는 파트가 뭐가 있지? 적용되는 법령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례 분석이 굉장히 좀 재밌어지고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관평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방법부터 6방법도 꼭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귀찮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1방법은 막 양이 이만한데 2방법 이러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왔어요. 예, 2방법부터 6방법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꼭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방법과 5방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꼭 나와요. 근데 그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수수료 퍼센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대표 사례를 골라서 그거를 회독할 때마다 항상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는 거예요. 계산식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에도 좀 익숙해지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역실무예요. 왜 다들 웃으시죠? 무역실무 많이 힘드시죠? 양이 다른 거는 그래도 한 권인데 무역실무는 2권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외안도 꽤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역실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이론이랑 협약 파트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협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코텀즈 그리고 CISG 그리고 UCP 3대 협약이잖아요. 이런 협약들은 좀 정확하게 외우려고 했어요. 좀 무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예, 관세법과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무역실무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책처럼 돼 있잖아요. 예, 법이 아니라 이렇게 글이 이렇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뭘 뽑아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론은 공부를 하되 이제 뭐 협약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실 협약을 공부하게 되면 이론 부분이 조금 쉬워져요. 왜냐면 저는 최건수 관세사님의 그 커리큘럼을 다 따랐었는데 최건수 관세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 협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론 파트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이론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최건수 관세사님의 책을 보면 그 이론 부분에서도 괄호 쳐서 출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보험 파트인가? 보험 파트 보면 이렇게 괄호해서 MI에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MIA 뭐 상법 이거를 저는 다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왠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 부분에서 키워드를 가져가는 대신에 이거를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 옆에 출처가 있는 것들을 먼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좀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파트별로도 저는 공부법을 조금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파트는 키워드 중심, 인코텀즈는 최건수 관세사님의 책은 A1부터 A10, B1부터 B10 비교하는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그냥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CISG는 정확하게 외우려고. 그리고 결제 파트는 특히 비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 그리고 절차, 장단점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팁을 드리자면 신용장 파트는 UCP 먼저 공부하고 이론 들어가시면 좀 저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 책은 아마 순서가 이론 신용장 이론 같은 거 먼저 들어간 다음에 UCP가 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 앞서 UCP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론 부분에 UCP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2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협약 부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결제 파트를 공부를 했었고 운송 부분은 이제 운송 서류별로 좀 비교하는 식으로 그리고 운송 협약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비교하는 프린트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 다 정리를 했어요. 원문을 봐서 그 프린트에 없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거기는 아마 해상 운송 규칙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항공
항공 쪽이나 그런 쪽도 다 거기에 그 프린트에 정리를 해서 한번 넘겼을 때 그냥 모든 운송 서류를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운송 서류도 이 규칙만 나왔을 때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둘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MIA와 상법을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종료는 뭐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타 협약들 있잖아요. MIA 원문 읽어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인스타 DM이나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타 협약 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다 봤어요. MIA 원문 구해서. 근데 이거를 뭐 정말 내가 뭐 다 쏟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사실 자기 전에 핸드폰 하시잖아요. 예, 카톡 보고 뭐 아니면 인스타 보고 막 다들 뭐 하고 지내지? 왜 이러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원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익히겠다. 이거 좀 나오면 그래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MIA도 생각보다 막 되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시험 전에는 한 20분, 30분 걸렸나요? 예, 그래서 기타 협약들도 웬만하면 그래도 눈에 익을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실무 단권화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요약본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건수 관세사님의 그 기본서 2권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대신에 그 무역실무 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학교를 복학을 했었었는데 학교에서 교재에서 나왔는데 뭔가 건수쌤 그 책에 없는 것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박병호 관세사님의 책을 좀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뭔가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단권화를 했어요. 최건수 선생님의 책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모의고사 오답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저만의 공부 방법이니까 옳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우선 모의고사를 보면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형광펜을 일단 꺼내요. 집에 가는 길에. 왜냐면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타가지고 그 답안지에 내가 못 썼던 부분 다 치는 거예요. 네. 기억이 생생할 때. 다음날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내가 뭐 썼지? 내가 안 쓴 게 뭐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탁 나갈 때 이제 형광펜 이제 딱 들고 이제 그거 넘겨가면서 나 이거 안 썼네? 이거 뭐 키워드 빼먹었네? 이런 식으로 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모의고사 다음날 무조건 그 오답하는 시간으로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차 때도 하긴 했었는데, 키워드를 빼먹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키워드는 뭐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책에 가서 이게 V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키워드 이걸 못 썼다 이렇게 V. 그러면 이게 그냥 모의고사에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때는 한 번 봤죠. 그리고 회독을 하면서 계속 보이잖아요. V가. 좀 보기 싫게 이거 틀렸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거 내가 빠뜨렸지. 근데 이게 쌓이면은 시험 전에는 내가 뭘 빠뜨렸는지 알게 돼요. 내가 뭘 항상 실수를 하는지. 이거 많을수록 제가 많이 못 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만약에 아예 구성 자체를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답안지에 다시 썼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내가 구성을 못한 거니까 제가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답안지에 뭐 1, 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네, 다음번에는
쓸 때도 아 맞다 나 그때 이거 빼먹었는데 하면서 넣게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이게 꼭 아니어도 나만의 좀 오답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저를 되게 벼랑 끝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차 때 항상 생각했던 건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아, 합격 안 하면 나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나 2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다른 애들은 취업하고 하는데 난 진짜 뭐 하고 살지?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합격을 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다 보지 못한 것도 뭔가 후회스럽고 왜 내가 불안한데도 공부를 안 했을까? 불안하다고 왜 울면서 집 갔을까? 네. 왜 집 가서 울어가지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동차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붙든 말든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험 전날에 아,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공부법을 했던 것도 그냥 이 책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던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노력을 하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신을 믿고 노력을 하시면 꼭 합격하시리라 정말 믿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Q&A 받도록 할게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아, 건강관리요? 저는 운동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운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지치거든요. 장기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집이 9층이었거든요.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냥 독서실 끝나고 계단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3동차 때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계단 탔어요. 그냥 계단을 올라가지고 뭐 그래도 뭐 이거 그래도 좀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계단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약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비타민 꼭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뭐 광고는 아닌데 저는 그 해모힘이라고 애터미 뭐 하여튼 그거 그거 먹었는데 좀 면역력 도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맞는 어쨌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뭐 좀 운동하는 시간이 빠듯하다 하시면 저처럼 계단을 좀 오르시던가 아니면은 산책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아, 네.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잘 질문해 주셨는데 저 진짜 대외무역 대외안 둘 다 욕 나왔었어요. 2년차 때까지. 왜냐면 차라리 관세법이 이해라도 가지. 네. 아 근데 앞글자를 HS는 앞글자라도 딸 수가 있지. 뭐 대외무역법, 뭐 외국항거래법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차 때 진짜 점수가 안 나왔던 과목이었어요. 근데 3동차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우선 대외무역법도 앞글자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글자 땄었고 그리고 조금 보시다 보면 파트별로 규칙성이 보여요. 예를 들자면 뭐 전략물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파트별로 조금 비슷하거든요. 뭐 허가 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파트별로 규칙성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외국한 거래법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외국한 거래법 누적 복습 정말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 반복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외국한 거래법 누적 복습. 그리고 자본거래 파트 공부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뭐 거래 그 신고 예외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최소한 5개 정도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공부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안 본 부분이 없게 나는 그래도 이거 눈이라도 봤다 눈에라도 담았다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질문해 주세요. 네네. 네네.
아, 저는 요약집 안 만들었어요. 네, 전 노트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 가져간 거는 재갈연금쌤 그 관세법 책 두껍지만 그거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환급특례법도 가져갔었고, HS는 법령집 가져갔었고요. 관세평가는 이제 그 마스터 자료는 제가 책처럼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거 가져갔었고, 무역실무도 저는 대회안을 가져갔어요. 쉬는 시간에 대회안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갔었는데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때 한번 썼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아침에 봤거든요. 아침에 내가 조금 아예 못 썼던 거 뭐였지? 이런 식으로 봤었고, 쉬는 시간에도 그 전체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 V 표시했던 거 중심으로 봤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실수 줄이려고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네, 아까 질문 주셨던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2년차 4월까지인가는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1년 넘게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개씩 공부했을 때는 아침에 우선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30분 정도 환급특례법 보고, 그리고 바로 1시간 정도는 왜 그 대외환 보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기 전에 이거 2개만 했던 것 같아요. 2개만 하고 밥 먹고, 예를 들면 11시 반에서 밥 먹고 30분 정도 제가 밥을 먹었어요. 12시부터 5시까지 한 과목, 그리고 5시에서 5시 반까지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한 과목,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4월부터 이제 3동차 때까지는 하루에 전체 다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아요. 일단 시작은 30분 환급특례법,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대외환,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과목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해설서요. 지금 심화 때 아마 해설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는 심화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사실 해설서 잘 안 들어와요, 귀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그 법령집에 다 적으려고 했었어요. 그 포스트잇 사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건 다 옮겨 적어가지고 회독하면서, 근데 해설서를 외우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읽듯이 봐요. 근데 읽는 것도 회독을 늘리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중요한 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칙 같은 경우에는 해설서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고요. 84류, 85류, 17부 이런 것들은 해설서 봤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설서를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네네. 네, 맞아요. 목차,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과목 목차를 따로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제의 목차 구성이 뭔가 보여요. 그러니까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요즘 좀 나오는 방식이 좀 그 50점 안에 다시 이렇게 문제를 쪼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요약해서 목차를 잡았고요. 그리고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중개무역이라 치면 중개무역의와 뭐 특징이나 뭐 이런 걸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의, 특징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도 다 괜찮아요. 먼저 질문 주셔서 먼저 받을게요. 네네. 네네. 네네.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가 그려졌어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근데 경험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외워서 쓴다기보단 페이지를 뭔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주 규정에 제목 같은 걸 붙였었어요. 예를 들면 1번은 제외,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거는 사실 막 도움이 됐다고는 막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도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0406호가 주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에 만약에 0406호는 뭐뭐뭐다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호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주규정에 나오는 호들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었어요. 네, 그래서 뭐 누적 복습을 할 때나 할 때 얘는 주규정이 있는 호다라는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표시를 하면서 했었고 따로 뭐 번호를 외워야지 뭐 1번, 2번, 3, 뭐 주1, 주2, 주3 이런 식으로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해주신 분 하시길. 네. 네. 네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깊이.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험 문제가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관세법이나 HS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거의 묻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론과 결론은 개요 부분이나 그래 뭐 결론은 아니면 다른 이거와 연결되는 부분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가장 그래도 질문해 주신 거를 가장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관세평가예요. 근데 관세평가는 왜냐면 사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례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썼냐면 1번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사례 판단 그리고 뭐 판단 근거 3번은 뭐 판단 이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단에는 뭘 들어가냐면 법을 적어요. 법. 이 사례는 이런 법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썼었고 근거에 중요한 협정 내용을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외적인 거는 제가 막 엄청 뭐 어떻게 깊게 써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사항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만 저의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